아득히 먼 옛날 산 안개가 하늘을 가리던 깊은 골짜기에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한 나무꾼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수였고 그에게는 병약한 늙은 어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길수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며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리려 애썼습니다. 겨울이 되면 산은 얼음장처럼 굳었고 눈은 허리까지 쌓여 길수의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산에 오르기를 멈추지 않았지요. 춥더라도 어머니께 땔감을 드려야지. 그날도 길수는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귀가 얼얼했습니다. 그때 끽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괴이한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를 따라가자 나무 사이에 사냥꾼의 덫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 하얀 학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학의 날개는 덫에 걸려 찢겨 있었고 눈 속엔 붉은 피가 스며들고 있었지요. 학은 사람을 보자 겁에 질린 듯 몸을 움찔했지만 길수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괜찮다, 이놈아, 겁내지 마라. 그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차가운 쇠덫을 풀었습니다. 덫은 손에 피가 맺힐 만큼 차가웠지만 길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겨우 덫이 풀리자 학은 쓰러진 채 떨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품속에 넣어 학의 몸을 감쌌습니다. 살아야지, 아직 하늘을 날아야지. 그는 품속의 온기로 학을 녹이며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잠시 후 학은 겨우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눈송이 사이로 하얀 깃털이 흩날렸고 그 깃털 하나가 길수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길수는 그 깃털을 손에 쥐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가거라. 다시 덫에 걸리지 마라. 며칠 뒤 산을 뒤덮던 눈보라가 더욱 거세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길수의 초가집 문이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문을 열자 흰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자락은 눈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길수는 잠시 놀랐지만 여인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는 곧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어서 들어오시오. 여인은 말없이 아궁이 옆에 앉아 손을 녹였습니다. 길수는 따뜻한 죽을 끓여 내주었고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추운 날에 우리 집을 찾아온 것도 다 인연이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모처럼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초가집 안에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여인은 마치 오래된 식구처럼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아침이면 물을 길어오고 저녁이면 어머니의 약죽을 끓였지요. 며칠 후 여인은 조심스럽게 길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비단을 짜서 팔면 도움이 될 거예요. 대신 제 방에 들어올 때는 꼭 허락을 받으셔야 해요. 그녀는 헌 배틀 하나를 들여와 방 안에 틀어놓고 밤낮 없이 비단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그 소리는 마치 바람과 함께 노래하듯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눈부신 비단 한 필을 내놓았습니다. 햇빛에 닿으면 무지갯빛이 돌고 손끝에 닿으면 새깃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 비단을 팔아 길수는 쌀과 장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얼굴에는 점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생명력을 조금씩 배틀에 쏟아붓는 듯 했지요. 길수님, 이제 마지막 비단을 짤게요. 이번엔 절대로 방 안을 들여다보지 말아요. 그게 저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도 새벽이 되어도 방 안에서는 들리던 배틀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는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결국 그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이 없고
대신 한 마리의 학이 배틀 앞에 앉아 자신의 깃털을 한 올 한 올 뽑아 비단을 짜고 있던 것입니다. 붉은 피가 흰 깃털을 타고 흐르고 그 깃털로 짜여가는 비단은 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안 돼요. 그만하세요. 그 순간 학은 고개를 돌려 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눈가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보았군요. 저는 바로 그날 산에서 구해준 학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슬펐습니다. 당신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약속이 깨졌으니 더는 이곳에 머무를 수 없어요. 길수는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그저 걱정이 되어 그랬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운 비단 한 피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절 팔지 말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바람이 일고 눈이 흩날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몸은 하얀 학으로 변했습니다. 학은 날개를 펼쳐 하늘로 날아올랐고 그녀의 깃털 몇 개가 하늘에서 흩날리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수는 그 깃털을 품에 안고 멍하니 섰습니다. 눈발 사이로 학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길수는 다시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아, 미안하구나. 너를 걱정한 마음이 오히려 너를 떠나게 만들었구나.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던 어느 봄날 하늘에서 학 한 마리가 내려와 지붕 위에 앉았습니다. 그 학은 길수가 남겨둔 비단 위로 작은 깃털 하나를 떨어뜨리고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길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하늘 한가운데서 여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내게 닿았어요. 은혜는 잊지 않았어요. 길수는 눈을 뜨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봄마다 학 한 마리가 그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 하지만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이다. 길수는 평생 그 비단을 팔지 않았습니다. 비단은 먼지가 쌓여도 그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돈으로 바꾸지 말거라. 이건 사람의 마음을 담은 것이란다. 그렇게 길수는 눈을 감았고 그의 집에는 언제나 봄마다 하얀 학이 한 마리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보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베푼 선행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믿음이 깨어지면 인연도 떠난다. 그러나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봄이 오면 다시 찾아오는 하얀 학처럼요.